안녕하십니까. 이기든의 챗GPT 미친 크롤링 24제 GP를 한 편집자 P고요. 편집자인데 책을 쓴 건 처음이라서 기분이 새롭기도 하고 그 책을 내고 나서 이 책이 어떤 책이냐, 나도 볼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책을 좀 보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하나 오늘 올려볼 거고요. 이게 그 궁금하신 내용들에 다 답이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저를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골든레비 편집자입니다. 편집자인데 컴퓨터공학 전공을 했고요. 컴퓨터공학 전공을 했고 그리고 저는 취미로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취미로. 이제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취미고 개발을 해서 업무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제 이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의 내용이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내가 코드를 전혀 모른다라고 하면은 볼 수 있게끔 제가 책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책의 앞부분에도 제가 설명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 설명이 1도 없습니다. 코드 설명이 1도 없고 이 책의 실습의 전체 기조는 어떠하냐 하면은 웹사이트 구조를 봅니다. 구조 살펴보기. 이따가 제가 실습 시간에도 좀 보여드릴 건데 웹사이트 구조를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챗GPT에게 코드 부탁하기. 그 다음에 코드를 받아가지고 복사하기, 붙여넣기. 그리고 실행. 이게 다예요. 이 책의 전부가 이거고요. 중간에 뭐 코드를 수정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거는 이 챗GPT에게 부탁하기를 통해서 대부분 다 처리를 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아셔야 되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다른 사이트에서도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감을 드리는 게 이 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책을 그렇게 썼는데 한번 책을 좀 같이 보실까요? 일단은 책으로 이제 와서 보자면 책은 이렇게 생겼는데 목차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챕터 1에 사실 그 내용이 있어요. 이게 어떤 책이냐라고 하셨을 때 그 궁금한 점들을 풀어드리면서 이 책에서 웹크롤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제가 설명을 다 해놨고요.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챗GPT에서 웹크롤링을 할 수 있냐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야겠습니다.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거든요. 챗GPT가 능력이 좋으니까 챗GPT에게 웹크롤링을 부탁을 하면은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자, 요 책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은 다시 이제 저희가 화이트보드로 넘어와서 지금 얘기를 하자면 챗GPT가 만능이긴 하지만 사실은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챗GPT의 이 검색 기능이 어쨌든 웹페이지에 있는 검색을 해줘가지고 데이터를 좀 보여주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멜론 차트 10위 내의 곡을 알려줄래? 라고 일단은 우리가 물어봤을 때는 얘는 기본적으로 웹사이트를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알려주는 건데 어쨌든 그러면 검색해서 그 나온 결과가 그러면은 팩트에 기반해서 정확하게 그 있는 값이 오는 거냐?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챗GPT가 동작하는 방식은 얘가 학습한 거 바탕으로 해서 찾아오거나 하는 쪽으로 이제 보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 멜론 사이트 갔을 때 얘가 오늘은 5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한번 들어서 볼까요? 정말로 그런지. 일단은 얘는 검색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은 얼추까지도 아니고 일단은 이건 다 맞네요. 근데 그러면은 챗GPT가 있으니까 크롤링이 좀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챗GPT한테 다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안 돼요. 이런 좋아요 같은 걸 그러면 나는 가져오고 싶다. 그럼 챗GPT가 좋아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멜론 사이트에서 좋아요가 몇 개인지도 알려줘. 아마 안 될 겁니다. 자, 요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크롤링을 배우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거를 악의적으로 좋아요를 이제 수집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팔거나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크롤링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오늘 어떤 사이트 들어가면 분명히 있는 이 데이터가 있는데 챗GPT는 사실 지금 이 데이터는 알려주는 방식은 배웠던 거, 학습했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검색이라는 추가 옵션을 가지고 이제 다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는 걸 가져오는 건데
사실 이 좋아요 같은 경우는 사실 내부적으로 좀 다르게 처리가 돼요. 예를 들면은 이 사이트에 반드시 접속을 해야만 그때 데이터가 뜨는 방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떤 말이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데이터 요청을 해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웹사이트에 접속, 멜론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 치죠. 멜론 사이트에 접속. 자, 멜론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이 멜론 사이트에서는 누군가 접속을 했을 때에만 보여주는 값들이 있어요. 그게 저런 좋아요 같은 값들인데 누가 접속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에만 보여주는 값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좋아요 같은 것들이죠. 예, 좋아요. 방금 전에 챗GPT가 좋아요를 가져올 수 없었던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챗GPT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접속을 했을 때만 보여주는 이런 값들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걸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이런 걸 동적인 값들이라 그래요. 동적인 값들 같은 거는 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크롤링을 이 책에서 배우시게 되면은 이런 것도 이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이 책에서 지금 수집하는 법까지 다 다루는 건데 이제 법적인 내에서 그 안에서 이제 허용이 되는 것들만 가지고 저희는 실습을 할 거고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나는 학습상으로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다 실습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힌트들이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실습을 준비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얘기를 돌아와가지고 아무나 할 수 있냐 챗GPT가 이제 못하는 건 알겠다 챗GPT가 이런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는 건 내가 알겠다 그러면은 이거를 되게 어렵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코드도 되게 어렵고 이거 다 입력하는 거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챗GPT는 이제 사실 성능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챗GPT가 내가 원하는 동작을 해주는 코드를 알아서 잘 만들어줍니다.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요즘 이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이제 바이브 코딩 같은 겁니다.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해서 코딩이에요, 코딩. 나는 입으로만 코딩을 하겠다 이거죠. 아, 이런 거 코드 안 될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다 해준다라는 것인데, 이제 저는 전문 프로그래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논하는 거는 조금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이 책에서 알려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챗GPT한테 지시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게 이 책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크롤링 코드를 받을 수 있는 배경 지식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코드를 받아내는 이 과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책의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코드를 원하고 있을 때 나 이거가 필요해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최소한의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나 그냥 여기 가서 여기 있는 데이터 알려줘 라고 하면 알려주진 않고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만 크롤링 코드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 지식을 설명하는 선에서 이제 우리는 제가 배경 지식에 관련된 얘기들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 나서 실습도 같이 해보고 나서 내 거에다 적용을 하시면은 더욱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이제 이 책을 통해 저희가 진행을 해볼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좀 볼까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예를 들면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코드가 있는데 이제 이 코드 이런 화면 보여드리면 이제 다 무서워하세요. 코드가 있고 막 뭐 영어가 많고 이러니까 근데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을 배우지 않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뭐를 입력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변수가 어떻니 뭐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옵니다. 그냥 우리는 챗GPT한테 받은 거 제가 복붙해서 넣은 거예요. 챗GPT한테 이런 코드를 받기 위한 어떤 그 프롬프팅을 했고 그 프롬프팅도 어렵지도 않아요. 그걸 해서 그냥 받은 코드가 있는데 어쨌든 이 코드가 해주는 역할은 무엇이냐?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요. 이 코드가 하는 역할을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코드를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 코드가 하는 짓이 무엇이냐. 이 사이트에 얘가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명언들이 있는데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지금 볼 수 있는 이 명언이 지금 몇 개가 있죠? 아마 10개일 겁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의 명언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10개의 명언을 엑셀 파일로 저장해라 라는 게 이 코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코드를 실행을 하고 나면은 이런 파일이 생기는데 이렇게 이런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해준다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정확하게 그 사이트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작업을 지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값이 같죠?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해도 되겠지만, 이게 결국은 데이터 수집에 대한 욕구가 왜 생기나요? 이런 복사 붙여넣기 작업을 반복해서 해야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들을 모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코드를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제가 쇼케이스를 해서 보여드린다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겠네요. 제가 했던 작업을 그냥 이어서 가볼게요. 그냥 오늘은 지금 이 영상에서는 제가 뭐 그러니까 본격적인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사이트 주소가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부터 시작해서 으로 끝나는데, 여기에 있는 데이터 다 수집해서 엑셀로 저장하도록 코드를 수정해. 지금 보면 자연어로 설명하고 있죠. 그냥 사이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면서 엑셀로 데이터 저장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지금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알아서 이거 코드를 짜줘요. 이렇게 코드를 짜주고 이렇게 복사를 그냥 합니다. 딸깍 복사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여기다 코드 그냥 붙여넣기를 한다. 그리고 이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엑셀 파일 열었던 건 닫고요. 엑셀 파일을 꺼내야 되니까 딸깍 눌러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막 혼자 실행을 해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자연어로 다 설명을 해놨어요. 무슨 작업한 다음에 뭘 했으면 좋겠고 뭘 해라, 이렇게 자연어로 설명을 다 한 건데, 얘가 지금 가서 지금 100개의 명을 저장한 거예요. 한 페이지에 10개씩 명언이 있었죠. 근데 제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명언을 다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100개의 명언을 지금 다 가져온 겁니다. 지금 거의 말하는 동안 한 10초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 파일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파일을 열어보면 명언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아까 전엔 10개밖에 없었지만 제가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면서 1부터 10까지 이동하면서 해라 라고 했더니 명언이 정말로 100개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입코딩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말로 설명해서 코드를 받아내고 그냥 복붙을 해서 코드 실행을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받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자, 코드를 받았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여러 가지 분석 작업도 챗GPT로 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해보죠. 명언 수집을 마친 후에 자주 발생하는 키워드 20가지를 뽑아서 새 시트에 frequency, 이게 빈도죠,를 만들어 거기에 정리해봐. 정리하는 코드를 추가해. 자연어로 시키는 거예요. 명언 수집을 마친 다음에 키워드 20가지를 뽑아가지고 새 시트에 프리퀀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라. 그럼 자주 발생하는 키워드를 알아서 코드로 정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것까지 시트로 저장을 해준다는 거죠. 아마도 그 마케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리뷰 같은 거를 다 수집을 한 다음에 리뷰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 이런 거를 아마 카운팅을 하고 싶으실 수 있는데, 그런 작업에도 도움이 되는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알아서 얘가 뭔가 불용어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에 대한 카운팅을 안 할 거에 대한 것도 알아서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뭘 한 다음에 상위 빈도 정보까지 다 끝냈다, 이렇게 코드가 나오는데, 이것도 뭐 코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복사를 할 거고요. 저장을 한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그냥 코드 실행을 할 거예요. 그럼 얘가 100개의 명언을 수집을 다 마치고 나서 코드 내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에 대한 그런 정리를 다 끝낸 다음에 새 시트에다가 제가 말한 대로 정리를 해서 넣어줄 거라는 거죠. 또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 책에서 진행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수집한 코드는 여기 그대로 있고요. 아까 전에 제가 프리퀀시를 만들어 달라고 했었죠. 보면은 카운팅이 끝났습니다. 자, 이런 건 엑셀 작업에서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코드 기반으로 어떤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면 코드 안에서 추가적인 작업도 더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나 가능성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책을 썼고요. 물론 이제 정말로 내가 원하는 작업들이 되게 복잡한 경우에는 더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들이 있어야겠지만, 어쨌든 챗GPT의 발전으로 이 챗GPT가 만들어주는 코드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용도가 다양하다, 쓸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그래서 정말 쉽냐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도 이런 프롬프팅을 날리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프롬프팅에 몇 가지 이제 패턴들이 이제 나오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설명을 이제 이후에 할 것이고, 요런 정보들, 요런 것들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요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요거는 만드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게 이제
요 강의의 주된 안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대를 하시고 책을 구매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작업 같은 거 이후 강의하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는 그때 이야기를 나누시죠. 일단은 오늘은 책 소개랑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실습을 할 건지를 좀 보여드렸고,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나오는 1장부터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첫 번째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